안녕하세요.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실 연락을 안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나르시스트적인 사람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나 아니면 가족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가족인데 인연을 끊어버릴 수도 없으니까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나르시스트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지금 당장 연락을 끊을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한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르시시스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칭찬을 받고 찬사를 듣고 남들한테서 자기가 되게 잘났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주변의 외부 공급원이 항상 필요로 해요. 전문 용어로는 나르시시스틱 스플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줄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들은 계속 찾고 필요로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막 대단하십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최고십니다, 너무 존경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또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나르시시스트들한테는 이런 칭찬의 말들이 숨을 쉬는 공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음속 깊숙이에 무능감, 불충분함이 자리 잡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 해요.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큰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서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르시스트 상사가 유독 그런 것을 더 잘하는, 이렇게 뭐 아부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걸 더 잘하는 아랫사람들을 더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상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니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너무 서운해하니까 그 감정이 느껴져서 원성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너무 공감이 돼서 그 서운해하는 어. 상사분이 서운해하는 감정이 너무 너무 배려하는 공감이 돼서. 마음이 과해서. 그렇다면 직장이든 어디든 어쨌든 그런 나르시시스트랑 엮이지 않으려면 나르시시스트가 잘났음을 확인시켜주는 외부 공급원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네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런 공급원들을 또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무반응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일부러 나르시시스트에게 무반응하게 반응하는 기술이 바로 회색 돌 기법, 레이럽 기법이에요. 돌은 아무리 만지고 던지고 발로 차도 반응이 없잖아요. 내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도 않으니까 미러링도 전혀 되지 않는 물건이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자기의 감정을 막 퍼붓고 그런 외부 공급원의 역할을 빡을 줘도 아주 차분하고 쿨하게 감정의 동요 없이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이 기법의 핵심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나르시스트 상사를 대할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회색돌 기법처럼 전혀 반응 안 하고 본인의 뭐 개인적인 얘기도 안 하고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걔를 찾지도 않고 뭐 두려워도 하지도 않고 저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과한 그런 반응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회색돌 기법의 하나였을 수 있겠네요. 그 친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회색돌 기법을 굉장히 똑똑한 친구 같으리라고. 그리고 외부 공급원의 역할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이 회색돌 기법이 효과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되게 좋아해요. 무섭네. 그 이유가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섬뜩한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를 되게 잘 따르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좋다고 표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아, 저 친구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고민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뭐 힘든 거 있으면 같이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을 좀 많이 열었었어요. 힘들었던 일 같은 것도 이야기도 하고 뭐 슬펐던 일이나 좀 창피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동생한테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제가 진짜 기쁜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저는 이제 막 즐거운 마음에 좋은 마음에 같이 이제 좋아하려고 그 동생한테 연락을 하면은 진짜로 그걸 기뻐해 주는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초기 어느새부턴가는 제 말투나 아니면 제가 입는 옷이나 뭐 이런 스타일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따라한다던가 그런 경험들을 느끼기는 했었어요. 날씨스트 네. 신호네요. 언제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 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있는 자리에서 이제 막 힘든 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눈물을 좀 이렇게 흘리면서 울고 있었는데 막 다들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하는데 문득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도 옆에 살짝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동생이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동생을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약간 감정 표현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르시시스트 많이 만났나? 그런데 돌멩이는 감정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처럼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는 내 기쁜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돌멩이가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또 돌멩이가 나르시시스트에 힘이 있냐?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엄청 긁는 면이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공감 못하고 배려심 없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화나게 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나르시시스트한테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그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면 그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너 너무 성격 다혈질 아니야? 너 너무 참을성 없는 거 아니야? 너 너무 나 막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나쁜 사람인 마냥 가스라이팅을 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마냥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즐겨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죄책감을 갖고 자기한테 잘해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 남자랑 여자랑 다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한 여자애가 되게 좀 얄밉고 이기적이고 되게 정말 전형적인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여자애였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제가 뭐 대놓고 화를 내는 또 스타일은 아니니까 못 내시죠? 못 내니까 그냥 그렇구나 저런 앤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를 이간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저는 좋게 이제 해결을 하려고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본인이 되게 피해자인 것처럼 자기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뭐 얘기를 하냐 막 이러면서 같이 놀았던 그 남자애들한테는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저는 그때 돌멩이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랑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회색도를 떠올리면서 무반응의 기술을 연마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계속 알아오던 나르시시스트한테 애가 그 외부 공급원 역할을 계속 해주다가 갑자기 회색 돌이 돼버려요. 그 나르시시스트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어요. 그쵸. 공기가 다 없어졌는데. 잃은 느낌이죠. 그래서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외부 공급원이 제공해주는 이런 칭찬과 찬사가 없어지면 그러면 그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어요. 너 뭐가 문제냐, 뭐가 불만이냐, 왜 갑자기 말을 안 하냐, 뭐 화내는 거 외에도 심지어는 협박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나르시스트 직장 상사는 이제 복수로 나를 더 이상 중요한 회의 자리에 안 부를 수도 있고 뭐 회식 자리에 안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한테 내 욕을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충성심이 없다, 뭐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상당히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괴로워도 이 회색돌 기법을 잘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괴롭힘을 잘 감내만 할 수 있으면 상대방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내가 이제 그 사람의 관심 받게 돼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평안한 상황이 올 수 있죠. 물론 처음에는 그 누군가의 관심 받게 되는 거 그게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
굴레 안에서 계속 있을 때 앞으로 계속 겪게 될 착취나 아니면 괴롭힘이나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잠시 동안의 마음의 불편감은 그래도 겪어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르시시스트를 일찍이부터 알아보는 눈을 키우신다면 아예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고 그 관계 자체를 이제 형성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저도 예전에는 몰랐지만 저희가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게 나르시시스트 같다 이러면 좀 거리를 유지하고 웬만하면 내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내 감정도 어느 정도는 좀 절제를 하려고 하고 색도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멀리 할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가 옆에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도 주변에 멀리 할 수 없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런 영상들이 그런 나르시시스트를 대처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입니다. 감사합니다.